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학이나 정치 쪽에 몸담으시 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번 미국 대선만큼 기가 막힌 선거는 아마도 처음 본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겁니다. 저도 한 35년 정치학을 하면서 이런 선거는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외설적 발언 파문과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사 발언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민주주의의 위기인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굳이 어제 있었던 TV 토론을 들먹일 필요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TV 토론이 실제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TV 토론이 아니라 외설적 발언 파문이 있었음에도 트럼프의 지지율이 그다지 큰 변동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좋은 습관은 생각을 메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양지사가 응원합니다. 지난 40년간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에요. 어제 밤 11시 넘어서 또 긴급뉴스 떴는데 경주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또 있었죠. 네. 이거 참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470번째 여진이라고 하거든요. 어휴. 그래서 어제 10시 59분께였는데요. 이 경북 경주시 그 남남서쪽 10km 지역에서 이 규모 3.3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도 이제 월요일이었잖아요. 그랬죠. 네, 이 9월 10일 그 강도 규모 5.8의 그 강진이 있었던 것도 월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여진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컸죠. 규모 4.5의 여진이 발생한 그 지난달 19일에 이제 여진 또한 월요일에 발생한 건데, 아무튼 월요일이 좀 상당히 좀 이 경주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좀 두려운 날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일단 문화재 피해 등은 없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제 여진이 발생을 하니까 그래도 규모가 3.3이면 꽤 되거든요. 이 경북 소방본부나 그렇죠. 네. 대구 소방본부나 울산 소방본부에는 한 200여 건의 지진 문의가 이제 접수가 됐는데, 어제 오후 11시까지 그 경주 지진으로 인한 그 여진의 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 470회에 속하고, 이 가운데 4.0 이상의 여진이 2차례 있었고 3.0 이상이 지금 16차례 있었습니다. 몇 개월 더 이런 여진이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전망이니까. 이게 기상청 얘기죠. 네, 좀 답답한 근데 지진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여진인지 전진인지 그런 점도 사실 확실치가 않죠. 기상청도요, 이렇게 자신 있게 자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자꾸 조심스럽게 해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했다, 이것도 틀리면은 이거
아이고, 참, 가뜩이나 기상청 요새 도마에 많이 오는데. 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월 취했던 대북 제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북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죠. 네, 어제 그 외교부 청사로 찾아온 그 셔먼사 파워 그 유엔주적 그 미국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었죠. 우리 정부는 그 지난 3월에 취했던 독자 제재에 이어서 훨씬 더 강력한 독자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었는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그 제재 효과를 그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하죠. 네. 근데 어떤 제재가 더 큰 제재냐. 그러니까요. 이제 그게 네. 좀 사실은 궁금한 대목인데 지난 2월에 그 개성공단 전면 폐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이제 우리로서는 그 조치를 취한 셈인데 3월에는 이제 그 북한에 기항한 애국 선박은 그 180일 동안은 그 국내 그 입항하는 데 전면 불허했고요. 또 북한의 그 개인 38명과 단체 24개 제3국 적을 가진 그 개인 2명과 단체 6개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과의 그 외환거래나 이 금융거래를 그 금지하는 이 금융제재를 실시를 했습니다. 뭐 국내 자산을 뭐 동결시키는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 측과의 뭐 금융거래가 너무 없다 보니까 국내 자산이 뭐 사실은 그냥 별로 효과가 없는 제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센 그 강도 높은 이제 제재를 취하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실효적인 이 제재 방안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안도 일단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지금 북한이 5차 핵심을 한 게 그 9월 9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달 한 2, 3일 좀 지난 거죠. 그렇죠. 어제 뭐 노동당 창건일은 이제 뭐 별일 없이 지나갔는데 유엔 안보리 아직도 논의 중에 있는데요. 그 파워 대사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그 24시간 동안 새로운 협상안이 그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사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셔먼사 파워 유엔 그 주미대사가 사실은 이 문제 때문이라도 그 유엔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찾은 것 자체가 상당히 사실은 좀 이례적이죠. 일이죠. 네. 네. 거기다 판문점까지 가고. 맞습니다. 거기 원래 판문점에서 성명서를 읽을 예정이었었는데 그건 취소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국감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오늘도 국감은 계속 되죠. 근데 이 주목도가 떨어져요. 이번엔. 네, 그렇죠. 이 법사위 등 12개 이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가게 되는데 사실 이 국정 현안에 대해서 뭐 새로운 부분보다는 지금 정치인 쟁점이 계속 이제 국정감사 끌어가는 이런 양상이 좀 되고 있죠.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오늘 그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등 이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에 집중될 것 같죠. 이 고 백남기 농민의 그 사망 진단서 문제가 그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고요. 이 국토교통위원회는 그 서울시에 대한 이제 국감이 기대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그 청년수당 등의 문제 그리고 시 진압용 살수처에 대한 그 물 공급을 중단하겠다. 최근 발언한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와 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KBS와 EBS죠. 이제 국감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과거 뭐 세월호 참사 당시에 이제 보도 통제 의혹 등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한 그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뭐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이제 상대로 각각 국감을 열게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내년 대선에 못 이기면 한강물에 빠지겠다. 근데요. 이런 표현이 의지의 표현이라고는 보는데 바람직한 의지의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내년 대선이 야권에게 좀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이제 이런 판단일까 싶은데요. 예. 어제 서울 그 여의도 그 글랜드 호텔에서는 그 2016 세계 한인민주회의 그 대표자 워크숍이 열렸는데 축사에 나선 그 추미애 더민주 대표 국민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 60%가 정권 교체를 해달라고 한다. 그런데도 그 내년 대선에서 지면 다 같이 한강에 빠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곧뒤에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나섰는데 지금 우리 당 그 대권주자 지지도 합계가 그 여권 대권주자 지지율 합계보다도 월등히 높다. 내년 대선에서 못 이기면 제가 제일 먼저 한강에 빠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참 언어가 중요한데.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한강물 이런 이야기들은 좀 안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네, 이게 뭐예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손가락 고맙습니다. 이야기도 좀 안 하고요. 글쎄요. 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권 주자로 불리는 분들이라면 저마다 공정성장, 동반성장, 국민성장, 이 경제성장과 관련된 단어들은 꼭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요. 그거 다 한가한 소리다. 이런 쓴소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성엽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저도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거든요. 공정성장과 동방성장과 발음도 힘들어요. 국민성장의 차이가 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유성엽 의원께서도 그런 취지로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무슨 취지로 발언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정부 또 박근혜 정부의 그 명백한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아주 이게 심각한 이게 보통 위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인데 사실은 앞에 그 수식어가 붙는 성장 이건 그 성장을 제약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한가하게 그러한 어떤 국민 성장이네, 동반 성장이네, 또는 공정 성장이네 이럴 때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게 말장난이다. 말장난이라기보다는 고심의 산물이라고 봐지긴 합니다만. 무슨 고심의 산물이요? 고심의 산물이라고 봐지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면은 일단은 경제를 살려내면서 국민이 죽어오지 않은 바나 동반이 죽어오지 않은 바나 또는 공정이 죽어오지 않은 바는 후차적으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재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다. 지금 대부분 그런 문제의식은 그거 아닙니까? 지금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예, 진위계수가 넓어지고 있다 이런 거죠.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양극화입니다. 예. 그런데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지금 나서면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일단 성장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예, 진심으로 양극화 해소를 원한다면 그 수순을 잘 밟아가야지. 수순이 성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 저는 그것이 책임 있는 분배고 책임 있는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성장을 도외시한 채 분배 복지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근데요, 안철수 대표가 좀 많이 섭섭한 모양이에요. 예? 같은 당 대선 후보로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이런 얘기했죠? 글쎄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요. 그 시기야 했겠어요. 저는 그 옆에서 누가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지적하고 비판한 겁니다. 그것은 야당이만 해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당도 최근에 경제민주화의 불평등 해소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지나치게 진지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경제 상황을 보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끼리에 좀 솔깃하고 달콤한 소리 하는데 빠져있는 데서 나온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알겠습니다. 여야 정치권 전반에 대한 지적이고 비판이기 때문에 꼭 우리 당 소속의 대선 후보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맞는 거죠? 글쎄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안철수 의원 측에서는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대선 후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좀 너무 성급하고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점점 말의 성찬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대선이 가까우고 있기 때문에요. 국회 교문위원장 지금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유승엽 의원께서는 그죠? 근데 자 최순실, 차은택 두 사람 주인으로 세우는 문제가 지금 이 국감에서 뜨거운 이슈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그 두 사람 외에도 많은 분들이 다 무산이 됐죠. 국정감사 우리 교문이 증인으로 일반 증인으로. 예.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 13일 목요일 날이 문체부 확인국감이고 또 14일 날이 교육부 확인국감인데 그 일주일 전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중인 출석 도구가. 그러니까 뭐 여야 간에 뭐 특단의 합의로 뭐 채택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발적 출석을 하지 않는 한 그 강제적으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출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노릇이고 뭐 국감이라도 뭐 한 3, 4일 지금 연기가 가능하니까 뭐 오늘이라도 의결하고 3, 4일 또 연기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뭐 새누리당의 태도로 봐서는 거의 무망한 일 아니냐. 뭐 그래서 사실상 일반적인 채택은 물이 건너간 거고 뭐 거기에 더해서 뭐 자료 제출도 거의 부실합니다. 내주지 않거나 내주어도 참 하나만한 자료들을 이렇게 내주고 있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제기되고 있는 그런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는 그 많은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그 지금 자료 제출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미르재단과 관련된 내용이 누락된 채 제출된 그 자료 뭐 이런 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감에서 그런 자료가 제출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회의록을 좀 내달라 그러니까 이제 회의록을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내주었는데 그런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 미르재단을 기금을 마련할 때 그 재벌들 대기업들 뭐 비틀어 가지고 뭐 조성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발언한 그런 대목 같은 경우가 삭제가 된 거죠 지금.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든지 뭐 미르와 관련되거나 자기 기관 운영과 관련돼서 좀 불리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삭제하는데 이건 범죄 행위 아닙니까? 예. 뭐 공공기록물 관리 법을 위반한 것도 위반한 거지만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아주 범죄 행위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은. 예. 근데 저희 야당 측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 미르재단 기금 무리한 조성과 관련된 부분은 또 삭제를 했어요. 의록에서. 그럼 아까 위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뭐 어떻게 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일단 뭐 이제 확인 국감까지가 있기 때문에 확인 국감에서 이제 최대한으로 더 다뤄보고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를 결산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취할 조치는 취하고 또 정부의 어떤 뭐 징계라든지 책임을 물을 것은 요구를 하고 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것은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결산을 하면서 그 사안과 사안의 경중을 따져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만은 누락된 건 확실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다만 누락시킨 시점이 이번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받고 국회에 제출할 때 삭제한 거냐 아니면은 당초 그 회의록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국정감사에 훨씬 이전에 삭제한 것이냐 이제 이런 그 논란만 있지 삭제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시기가 문제 언제 삭제했는지 시기는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이시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 즈음해서 자료 제출을 하는 과정에서 삭제를 했다면은 이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이 너무 사람 중심으로 폭로 중심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재단 문제도 사실은 얼마든지 구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적 접근은 좀 등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글쎄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비판이나 지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하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아무리 뭐 문화예술진흥인의 무슨 뭐 체육 뭐 K스포츠의 뭐 발전이네 이런 부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고 하지만은 그걸 어떻게 그 기업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보름 만에 800억이라는 돈을 급조해서 만들어냅니까? 그리고 그 앞에 그 재단 설립허가가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요.
네. 전부 그 허위 서류, 허위 회의록을 가지고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그 해당 부서에 찾아가서 허가 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그 공무원을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허가 신청 서류를 전달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구조적인 그 권력의 작용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뭐 꼭 개인의 문제만 천착한다기보다는 알겠습니다. 뭐 이건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이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달샤벳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달샤벳입니다.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티가 안 나셨죠? 이제 7330으로 운동해보세요. 일주일에 3번. 3번! 한 번 할 때마다 30분 이상. 7330!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을 운동답게 만들어주는 7330. 달샤벳과 운동약속 7330으로 꼭 건강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김민아 씨, 한 해 전기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 줄 아세요? 네, 전기화재는 1년에 약 8,000건, 감전사고도 500여 건이나 일어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전기 안전을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한 거죠. 콘센트에 꽂는 플러그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빈 곳은 안전막이로 덮어두고 외출할 때는 플러그를 빼두고 한 달에 한 번 누전 차단기 확인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뿐인가요? 냉난방기기는 너무 오래 켜두지 말고 가끔은 뒤에 쌓인 먼지도 깨끗이 닦아주어야죠. 안전은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 지키는 만큼 안전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원익캐슬 동원건설산업.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000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 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입니다. 2016 지구촌 새마을 지도자 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됩니다.
세계인과 함께하는 새마을 축제 한마당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 행사는 행정자치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 강원도가 함께합니다. 예, 화요일 아침이죠. 7시 39분 2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호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청계터널 부근에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의왕 청계터널 부근 고장차 여파 때문에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답답하게 이동하고 있고요. 309번 지방도로 과천 쪽으로 오늘 좀 일찍부터 밀리기도 했는데 호매실 나들목과 서수원 나들목 사이 1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이 부근 통과가 쉽지가 않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버스 관련한 사고 소식입니다. 죽전휴게소 부근 1차로에 버스끼리 부딪혔고요.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후로 서울 진입할 때 달래내고개에서 반포 사이로 한 번 더 밀립니다. 외곽으로 나가는 길은 한남에서 서초, 신갈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신탄진 부근에는 장애물이 있다는 제보 들어왔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87년 체제에는 한계가 왔다면서 개헌 논의를 위한 틀이 마련돼야 한다. 오랜만에 개헌 얘기 꺼내들었습니다. 이 개헌 문제 사실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개헌 논자시죠. 그리고 내년 4월에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계신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영국입니다. 예. 아유, 진짜 오랜만에 인터뷰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네. 지금 개헌이 사실 나올 만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회 내에서 개헌 얘기가 좀 많이 활발히 논의는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다른 현안들 때문에 좀 묻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른 어떤 국회보다도 의원들이 내부적으로는 개헌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수적으로 개헌을 원하는 의원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숫자가 190명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네. 아마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번에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쯤에는 200명 가까이 개헌의 내용은 이제 타치하고 우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는 의원 수가 개헌이 가능한 3분의 2선 아닙니까? 국회에 200명이 아마 될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속내는 저마다 다를 것 같아요. 예? 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이 지금 87년 5년 단임제, 특히 제왕적인 대통령 구조로 인해서 여야가 끝없는 파행과 정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여당 지도부도 이렇게 개헌에 언급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개헌을 하지 않고는 이 전국을 끌어갈 수가 없다. 지금 1년 남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네. 이런 상황에서 레임덕을 방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지금 여수야대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당이 이 전국을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 돌파구가 개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도부도 하고 또 많은 의원들하고 다만 청와대 속내가 지금 제대로 오히려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이제 권력 구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개헌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 논의 과정도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려지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내년 예산안 처리나 현안 문제가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 지금 여당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예산안 처리 끝난다면 결국은 연 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는데 이게 시간이 없어요. 충분해요. 사실은 저는 의원 시절에도 늘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게 투 트랙으로 가야 된다. 네. 우리가 민생을 여야가 이야기합니다만은 민생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이 서로 싸우느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야 된다. 예. 그리고 많은 연구가 사실은 다 돼 있습니다. 예. 17대, 18대, 19대, 특히 19대 강창희 의장 시절에 이미 전문가들, 헌법학자, 여야 추천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개헌안을 그때는 합의해서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18대 때에도 김영호 의장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나온 결과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문제만 남아있다. 거기 권력구조도 있어요? 네, 권력구조 개헌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19대 때 강창희 의장 시절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한 개헌 자문위원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고요. 또 18대 때는 1년간 김영호 의장 시절에 연구를 해서 1000페이지 가까운 연구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얘기하는 이 권력구조는 뭡니까? 되게 이러한 이안이 있는데요. 이란은 중점을 둔 건 아마 국권형 이원 집정부제 같은 거요? 네, 국권형 조금씩 내용이 상이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안으로는 4년 중임제 이런 것들이 의원내각제 얘기는 없습니까? 의원내각제도 돼 있습니다. 여기 요새는 의원내각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단임제 폐각사 이런 것들을 공감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이 새누리당은 지금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대표 측이 그런 그 분권형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서 찬성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500명인가 1000명이 남을고 싱크탱크까지 출범을 시키고서 대선 추정식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런 행사까지 가졌는데. 문재인 대표 쪽에서도 예전에 제가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 이렇게 접촉을 해보면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총론에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권 분야도 그렇고 이 단임제 피해가 있다. 그러나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분권형인지 아니면 4년 중임제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말씀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여튼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또 국민들이 동의를 한다면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도 그 뜻을 거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도 지금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출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청와대가 예전보다는 그 강도가 제가 느끼기에는 좀 낮아졌다. 낮아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낮아진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늘 그렇듯이 이제 레임덕이 막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 정기국회 끝나면 연말 연초부터는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는 게 거의 진리에 가까운 거죠. 이 구조로는. 네. 그러니까 레임덕을 막기 위한 카드로 개헌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레임덕도 그렇고 또 여야 의원들이 200명 정도가 압박을 한다면 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진짜 막강한 후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반기문 총장이 막강한 후보가 아닌가요? 제가 평가를 하기 적절치 않습니다만 지금 여당에서 막강한 후보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의 박근혜 후보하고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새누리당 내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죠?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좀 답해 주시죠. 새누리당 정세균 의장 지금 형사 고발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정치적으로 푸는 게 더 원만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그런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좋다. 알겠습니다. 그 개헌 문제 앞으로 이게 좀 빨리 시기가 한다면 빨리 돌아가야 될 텐데 그때까지 많은 역할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우윤근 사무총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